쓸모아 한국 백신 확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한국 사회라고 불렸던 레리 호건 미국 메릴랜드 주지사가 한 말입니다. 호건 주지사는 지난번 한국이 코로나 진단키트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데 대해 한국에게 답례를 하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호건 주지사는 메릴랜드 주에는 40여 개 기업들이 백신 관련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앞선 바이오 기업은 노바백스입니다. 미국 메릴랜드에 위치한 바이오 기업 노바백스는 백신 개발에 뛰어난 성과를 보이며 백신을 대량으로 제조할 수 있는 능력까지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노바백스가 선두 기업들보다 속도가 조금 느리긴 하지만 노바백스의 백신 초기 임상 데이터가 다른 백신 후보들과 비교할 때 최상의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백신 개발에 있어서는 후발주자라는 평가를 듣고 있었는데 최근 우리 정부는 국민 60%가 접종할 수 있는 3천만 명 분량의 백신을 해외에서 확보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전 국민이 코로나 집단 면역을 형성하려면 인구의 60%가 항체를 가져야 하다 보니 세계보건기구와 거대 제약사에 선입금을 해서라도 이 정도의 분량을 확보해 두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백신 확보를 위한 예산 1723억 원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레리 호건 주지사가 메릴랜드 주에 있는 훌륭한 기업의 백신 확보에 도움이 되겠다고 하며 실제로 우리 정부는 노바백스와 백신 구매에 대한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가장 빨리 개발되고 있다는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 임상시험에서 일부 참가자에게서 척수염 증상이 나오는 부작용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존슨앤존슨이 스페인에서 진행하는 임상시험에서 중도 포기자가 속출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아스트라제네카는 큰 문제가 없다며 임상시험 재개 승인을 받고 영국과 브라질에서 백신 시험을 재개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시험을 재개할 수 없다고 거부했고 인도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도 재개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사나 국립신경장애 뇌졸중 연구소의 아빈드라 나스 박사는 CNN 방송과의 한 인터뷰에서 모든 이들이 백신에 기대를 걸고 있는데 만일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모든 게 좌초될 것이라며 국립보건원 고위 관계자들은 아스트라제네카의 임상시험 재개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아스트라제네카에 이어 화이자도 3상 시험에서 부작용이 보고되었습니다. 화이자의 부작용 보고는 예상보다 크게 부각되었는데 빌 게이츠의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빌 게이츠는 가장 빨리 코로나 백신을 출시할 수 있는 곳으로 미국 제약사 화이자를 꼽았습니다. 지난 15일 CNBC에 따르면 게이츠는 지난주 화상회의에서 현재 개발 중인 백신 중 어느 것도 10월 말 이전에는 미국에서 승인을 받을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게이츠는 하지만 효과가 있다면 12월이나 내년 1월에는 최소 2개에서 3개 백신은 승인을 받을 기회가 있다며 현재 임상 3상이 진행 중인 백신들이 있는데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진행되면 10월 말까지 긴급 사용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백신은 화이자일 뿐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여기서 게이츠는 화이자의 백신은 임상 1상과 2상 모두에서 항체 형성 수치가 좋았다며 우리는 꽤 희망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빌 게이츠가 극찬하고 올해 안에 나온다는 백신의 부작용 보고는 크나큰 좌절감을 주고 있습니다. 화이자 측은 지금까지 나온 부작용은 피로, 두통, 오한 및 근육 통증 등이며 일부 시험 참가자는 고열 등 발열 증상을 보이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화이자 소속 연구진들은 아직까지 크게 우려할 만한 부작용이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큰 기대를 받았던 터라 많은 이들의 우려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크게 실망한 국가는 일본이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미 아스트라제네카와 1억 2천만의 분을 구매하기로 합의하고 화이자의 백신도 1억 2천만의 분을 확보해 2021년 상반기에 공급받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믿었던 이 두 회사의 임상시험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지금 일본은 앞으로 백신 확보에서 또다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그동안 우리나라는 일본이나 다른 선진국들이 백신을 앞다퉈 선점하고 있을 때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직 어떤 기업의 백신이 성공할지 모른다는 이유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무엇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검증된 백신을 들여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수많은 백신들 중에 최종 승인을 받을 확률은 불과 6%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다른 국가들처럼 급히 서두르지 않았던 것은 우리에겐 대규모 백신 생산 기지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백신 개발에 성공한 기업들에서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공급량을 어느 정도 기대했습니다. 실제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아스트라제네카와 노바백스에서 개발하는 백신을 생산하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여기서 아스트라제네카는 최소 1000만 명분 이상을 한국 정부에 공유하겠다고 밝혔고, 우리 정부는 노바백스에서도 이 물량 이상은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우리 정부는 우선 백신 1000만 명 분량을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코백스 퍼실리티는 세계 인구의 20%까지는 백신을 균등하게 공급하자는 목표로 세계보건기구 등이 추진한 다국가 연합체입니다. 우리 정부는 여기에 다음 달 9일까지 가입과 선입금 납부 등을 끝낼 계획입니다. 코백스는 현재 감염병 혁신 연합을 통해 9개 백신 후보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8개가 임상시험 단계입니다. 우리는 코백스를 통해 성공적으로 인정받은 백신 1000만 명 분량을 우선 확보할 예정입니다. 우리 정부는 현재 나머지 2000만 명 분량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기업들을 살피고 있습니다. 여기서 최근 놀라운 성과를 보인다는 중국 바이오 기업 시노팜의 백신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최근 임상 3상에 돌입한 백신 후보 9개 중 4개가 중국산입니다. 이민택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중국 제약사 시노팜의 백신 개발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상 반응이 굉장히 낮고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미 중국 내에서는 주민 수십만 명을 대상으로 백신을 실험했는데 이 같은 중국의 방식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중시되는 서구권보다 더욱 광범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 백신의 효능이나 검증 결과가 더 빠르고 뚜렷하게 나올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최근 11월이면 이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벌써부터 아랍에미리트는 중국산 백신에 대한 긴급 사용을 승인했고, 필리핀도 중국 백신을 우선 구매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한 상태입니다. 한국도 백신의 효능과 결과를 면밀히 지켜보고 괜찮다면 수량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가장 빨리 백신을 개발하는 것을 우려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중국과 갈등의 정점에 서 있는 일본입니다. 일본은 최근 화의를 배제하는 등 완벽한 미국의 편에 서면서 중국에게 보복 경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일본은 만약 중국이 가장 먼저 백신을 개발한다면 이를 조달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그동안 중립외교로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한국은 중국을 포함해 넓은 선택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는 백신만이 코로나를 종식시킬 수 있다는 말에 그동안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를 잔뜩 걸고 있었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백신이 나온다고 해도 종식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 알레르기 감염병 연구소장은 연말이나 내년 1월에 백신이 나올 수 있다고 했지만 실제 접종은 내년이 돼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빌 게이츠는 코로나는 내년 여름 백신이 보급된 후 2022년에야 종식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내년 여름이 돼야 전 세계가 60% 수준의 백신 접종을 받아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결국 내년 말까지는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으며 생활 방역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 국민들에게 코로나19의 항체가 얼마나 있는지 알아본 2차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반 국민 1,440명을 대상으로 항체 검사를 한 결과 단 한 명에게서 항체가 발견된 것입니다. 항체 형성률은 0.07%였습니다. 이 수치는 미국 뉴욕시 14.9%, 영국 런던 17%, 중국 우한 3.8%, 스웨덴 스톡홀름 7.3%에 비해 크게 낮은 수치였습니다. 이는 국내에서 집단 면역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만들었으나, 자신도 모르게 코로나에 걸렸다가 회복된 후 항체를 갖게 된 숨은 감염자가 거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이것은 방역에 성공했다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적극적으로 무증상 감염자를 추려낸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경 본부장은 이를 두고 국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참여하고 생활방역을 잘해왔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와의 싸움은 계속돼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은 전세계 인정을 받은 방역 시스템을 가동시키며 국민들 모두 한데 손을 잡고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